그리고 지문은 채권인데요. 기존에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법학에서 경제에서 다루는 채권이 아니라 법에서 다루는 채권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그냥 아예 다른 단어야. 그러면 경제학 채권하고 완전히 다른데 뭐 이것도 중요한가요? 하면 네. 경제에서 채권이 많이 나오듯이 법학에서도 이 채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1문단에 무슨 얘기하는지부터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네요. 1문단 한 10줄 됩니다. 읽어보시고 시작하시죠. 사쪽이야. 빨리 봐. 왜 안 읽어요? 사쪽이라는 거 2000번 말했습니다. 다 되셨나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거래 중에 일어나는 계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약이란 말 우리가 은근히 많이 쓰는데 정확히 계약이 무슨 뜻인지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에요.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뭐랑 비교하냐면요. 자, 약속도 계약의 일부긴 한데 우리가 친구랑 하는 약속이랑 여기 법에서 다루는 계약이랑 뭐가 다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인이 제대로 읽었음을 증명해 보시면 됩니다. 의사표시 합치를 조건으로 한다. 의사표시 합치. 합치는 서로 부합하여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똑같아졌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약속과 계약의 일반적인 약속과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공통점일까 차이점일까? 오, 좋아요. 이거 약속과 공통점이었어요. 이게 차이점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약속하고 공통점의 의사표시 합치. 네, 친구랑 하는 약속도 당연히 둘이 의견이 같아야 약속이 돼요. 오늘 토요일날 국어시험 땡땡이 치고 PC방 고! 했는데 친구가 아니 나는 시험 보고 갈 건데 나가면 의견 합치가 아니니까 약속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서로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 법률 효과 발생은 계약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들과 하는 약속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서 시작했었던 거고 여기까지 읽었으면 사실 여러분들 웬만한 고등학교 글 정도는 읽는데 지장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니까 알겠어요. 괜찮아요. 다시 보면 되죠 뭐. 자, 그리고 이제 매도와 매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매도와 매수 정도는 알지? 판매하는 게 매도인 거 괜찮죠? 사겠다는 게 매수인 거 괜찮을까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편의점에 간다 쳐봅시다. 제가 1층에 가요. 1층에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굉장히 불친절해요. 정말 불친절해. 근데 이제 내가 가서 사장님 담배 삽시다 라고 했다 쳐봐요. 담배 얼마인 줄 알아 한 겁에? 잘했어. 연기가 좋구만. 4,500원인데요. 봐봐요. 잘했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어차피 살 일 없잖아. 내가 담배를 사겠다라고 해서 상대가 사장님이 오케이 팔겠다라고 하면 계약이 성립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권리와 의무야. 권리와 의무 조금만 보고 갑시다. 일단 권리 의무 자체를 알고 있는가? 이건 여기서 설명 안 해요. 당연한 얘기라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 물어보자고. 권리는 해야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차이점이 좀 있죠. 권리는 해야 하는 걸까? 할 수 있는 걸까? 오케이, 제대로 알고 있어요. 권리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반대로 의무는 해야만 한다는 거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님, 병역에 권리를 갖고 있냐, 의무를 갖고 있냐, 너는? 가야만 하는 거예요. 잘 가라. 난 끝났어. 물어볼게요. 매도인이 팔겠다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뭘까요? 편의점 아저씨 생각하면 돼요. 담배 삽시다 라고 한 사람이야. 편의점 아저씨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냐고. 나 상대로. 담배를
산다고 했으니까 파는 편의점 아저씨가 담배를 주는 게 자기 마음이야? 줄까 말까? 이렇게 해도 되냐? 아니죠. 계산이 했으면 그건 줘야 될 거예요. 대신 내가 낸 돈을 받을지 말지는 꼭 받아야만 해. 아저씨가 서비스입니다. 단골인데요. 내가 너무 불친절했지? 오늘 서비스! 하고 주면 경찰에 내가 신고해요? 저 아저씨가 돈을 안 받았어요. 아니요. 땡큐! 하고서 그냥 가면 되지. 자, 됐죠? 권리는 돈을 받는 거야? 물건을 주는 거야? 편의점 아저씨 기준에. 뭘 받아? 아, 돈 받는 거. 그렇지. 그래서 매도인은 여기 써있죠? 물품에 대한 가격집을 뭐 이렇게, 가격을, 대금을 멋있게 쓸게. 대금 수령이라고 쓸게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권리예요. 물건을 팜으로써. 대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물건을 넘겨줘야 되죠. 담배를 나한테 반드시 줘야 돼요. 그건 안 주면 내가 신고해야 돼요. 왜냐면 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물건 인도, 양도라고 할까요?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이 1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생긴다는 건데 매수인의 권리는 뭘까요? 물건을, 그 담배를 수령할까 말까 하는 거는 내 권리예요. 그러니까 내 결제 그리고 의무까지 해버릴게요. 의무는 대금 지급입니다. 돈을 내야 돼요. 이건 의무야. 납득되실까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법학, 나는 개인적으로 경제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왜요? 상식적이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지? 아, 2문단 5줄 있습니다. 아, 6줄이네요. 2문단 6줄도 읽어보시죠. 이 용어를 뭐라고 설명해 주는지. 동전의 양면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 문단 읽어보니까 동전의 양면, 짝이 있다는 거거든요. 권리와 의무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결해 봅시다. 어떤 게 같은 동전일까? 일단 매도인이, 편의점 사장님이 담배를 팔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와 짝이 되는 나의 의무는 뭐야? 요거인 거 괜찮을까요? 대금 지급이요. 내가 돈을 내는 거는 의무고요. 돈을 받는 거는 편의점 사장님의 권리예요. 내 의무와 권리가 지금 짝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반대로 물건을 넘겨야 되는 거는 사장님의 의무예요. 하지만 내가 그걸 받을지 말지는 내 마음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결제한 다음에 산 다음에 에이 집에 그냥 안 피고 그냥 버려요. 그 자리에서. 가능해요. 내가 그걸 받을지 말지는 내 마음이거든. 돈만 냈으면. 자, 이렇게 짝이 된 거 괜찮을까요?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인답니다. 변제까지 볼게요. 맞춰보세요. 야, 오늘 잘한다. 네가 해봐. 왼쪽 오른쪽 중에 어떤 게 변제를 설명한 말일까? 변제는, 이 동그라미는 발동한 거고요. X는 소멸을 의미합니다. 채무 발동, 채권 소멸, 혹은 권리 발동, 채무 소멸. 어떤 게 변제래요? 헷갈려? 보고 와. 이 문단 보고 와. 이것도 못 읽으면 더 나아갈 필요 없어.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왼쪽일까 오른쪽일까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다시 읽으세요. 아니 이걸 왜 읽어? 책을 읽어야지 이 사람아. 저기 교재 읽으라고요. 교재. 소름. 이거 보고 있어. 교재 읽으라는데 알겠다고 이거 보고 있어. 무서워. 여러분들 이 문단 네 번째 줄입니다. 이 문단 네 번째 줄 볼게요. 중간에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의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에서 파악되는 것이 할 수 있다. 여기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이야. 다시 맞춰봐. 왼쪽 오른쪽 어떤 게 변제야? 너 고등학교 어디야? 들어오고 좋겠어. 왼쪽 오른쪽. 왼쪽 그래. 방심하지 말라고 다들. 아유 강력한 누르고 친구가 있구만. 됐을까요? 채무를 이행해서 권리를 소멸시킨다. 아 이런 걸 또 외워야 되나요? 아니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내가 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죠. 다시 편의점으로 갈게요. 내가 의무가 있어요. 담뱃값 내야 돼요.
근데 내가 담배값을 냈어요. 의무를. 즉 의무가 채무래요. 채무를 이행했어요. 그러면 그거의 세트인, 동전의 양면처럼 세트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됩니다. 내가 이 의무를 이행했으면. 소멸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 내요. 소멸이 안 돼? 그럼 아저씨 뭐라고 해요? 돈 내놔라고 합니다. 또 내놓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의무를 이행했으면 당연히 그거에 해당하는 권리는 당연히 없어져야 돼요. 계속 남아있으면 계속 돈 달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됐을까요? 그래서 변제는 요거였네요. 끝입니다.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이제 담배 대신 무서운 그림이 하나 나올 거야. 김봉수와 편의점 사장님이 아니라 갑과 을이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사니 파니 하면서 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법적 효과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른 발동 조건들을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읽을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자, 문제 5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시간 8분 40초 재드리겠습니다. 시간 안에 풀어봅시다. 출발. 요 수업을 사실 내가 탑반을 먼저 하고 왔죠. 그래서 거기 맞춘 사람들 대충 몇 개 정도 맞춘 거 보니까 5개 중에 뭐 잘하는 애는 다 뭐 한 3, 4명 정도는 다 맞췄고 뭐 대부분은 이제 하나 틀리거나 조금 이제 졸고 있는 애는 한 2개 틀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먼 나라 얘기인가요? 좀 이따 같이 공부할 친구들 얘기거든요. 보통 이렇게까지 도와드리고 읽어보라고 하면 그리고 이 정도 시간을 드리면 하나 틀리거나 안 틀려요. 보통은.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잘했어. 나쁘지 않아. 채점 안 해봤지? 다 풀었지? 다 풀었는데 왜 채점 안 하냐? 아니야, 시간 그대로 됐어. 같이 해 그냥. 30초 남았습니다. 마무리도 해봅시다. 뭐 보니까 한두 개 맞은 것 같긴 한데. 그래, 집어넣어. 시간 다 됐습니다. 이제 같이 봐야 되겠네요. 봅시다. 무슨 상황인지 보니까 갑과 을의 상황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씨름하면서 한 것 같은데 누가 매도인입니까? 갑과 을 중에 누가 매도인이야? 빨리 보고 와요. 아, 빨리 봐. 누가 매도인이야? 저님? 아니, 아픈 거 아니었어, 지금? 8분 40초를 드렸는데, 이걸 매도인 매수인 까먹으면 어떡해? 누구야? 님 맞아요. 아까부터 님 기대하고 있잖아. 누가 매도인이야? 그렇지. 찾는 척하고 다시 안 들어와. 이게 매수인입니다. 물건은 그림이었네요. 짜잔. 마음에 어지간히 들었나봐요. 미리 대금을 지급했대요. 아, 그러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의무 중에 대금 지급, 돈을 내야 되는 의무는 수행했습니다. 변제됐다면 대금 수령할 거는 이제 없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의무를 이행해야 되냐면 을의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자, 을이 해야 되는 의무는 뭐겠어요? 그림을 넘겨줘야겠죠. 물건을 양도해야겠죠. 근데 안 넘겨줬대요. 이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의무는 해야 하는 건데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직접 가서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사적으로. 그래서 법에다가 신청해야 되는데 사문단 보세요. 사문단 첫 줄. 사문단 첫 줄이요.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춰져 있다.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실체법은요, 실제로 적용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무를 위반하면 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야. 손해를 끼치면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실체법이고요. 절차법은 그럼 뭔가요? 하면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면 6개월 내에 어떤 서류를 어디로 제출하라. 이게 절차법이에요. 차이점 좀 느껴지세요? 실체법은 실제로 작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절차법은요. 그 효과를 발동하기 위한 과정,
말 그대로 절차를 안내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채권이 뭐였죠? 권리였죠. 채권의 내용, 이게 뭐겠어요? 권리 행사, 권리에 대한 내용은 실체법으로 규정했대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실체법으로 존재해요. 첫 번째 문제, 선지 1번 고르지 말라는 거야. 일단 근데 그 다음 보니까요, 이거 왜 못 넘겨줬대요? 그림이 불타서 못 넘겨줬대요. 그림 목적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소실돼 버렸어. 그럼 이거는 판사가 아유 그래도 지급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대. 당연한 얘기입니다. 활. 만약에 그림이 아니라 돈이라고 해봅시다. 돈. 1억을 넘겨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 쳐봐. 근데 이 을이 돈이 활활 불탔대. 판사님 저 1억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럼 판사는 뭐라고 하면 돼요? 뭐 하여튼 안타까운데 빨리 1억 다시 마련해서 빨리 넘겨 라고 판결하면 돼요. 왜냐면 다른 1억이 똑같으니까. 불탄 1억이나. 하지만 그림은 예술품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있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불타 이미 없어진 거를 그래도 지급해라고 하는 판결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계약을 무효로 만든답니다. 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5쪽에 두 번째를 볼래요?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다. 계약을 무효로 시켜요. 님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권리 의무 다 뭐부터 시작해요? 계약에서 출발해요. 계약이 없으면 이걸로 인해 나온 권리 의무가 모두 다 없어지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이 무효된다면. 근데 아까 갑이죠. 매수인이 돈은 지금 지급한 상황이잖아. 근데 이 돈을 지급한 이유가 이 의무 때문에, 매수인의 의무 때문인데 계약이 무효됐으면 이 의무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준 돈이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매수인한테 매수인은 뭐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아까 준 돈 그 계약 무효됐대. 그러면 그 계약대로 한 내용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 이게 원상회복 청구권이랍니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원상회복 청구권. 매수인한테 줘야겠죠. 괜찮을까요? 돌려준 돈을 다시 원래대로 계약 이전으로 돌려놓자. 이런 뜻이었던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하나만 더 볼게요. 5쪽에 네 번째 줄 볼게요. 5쪽에 네 번째 줄. 님 5쪽이라니까요. 뭐 하세요? 5쪽이라고요. 5쪽.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불능을 말미암은 것이다. 자, 여기다 비추셔 볼래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아까 법률 효과라는 얘기 있었거든요. 법률 효과 발생시키는 게 뭐였죠? 계약이었죠. 근데 지금은 계약한 건가요? 서로 의사가 맞아서 계약한 거야? 아니요. 지금 그림이 불타서 채무 불이행돼서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계약 해지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의사가 합치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사건으로도 충분히 법률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미치셨죠? 첫 번째 문제 답이 이거예요. 1번의 답 3번입니다. 1번의 답 3번 확인해 보세요.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 행위는 계약 같은 의사합치 행위였어요. 2문단의 첫 줄에 써 있어. 근데 그게 없으면 법률 효과가 안 나타나라는 말은 틀려요. 왜냐면 채무 불이행 같은 특수한 상황도 의사표시, 즉 법률 행위가 없더라도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지금 비추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3번 말이 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1번의 답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님 1번 문제 하고 있어요. 1번 문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인데, 기억은 을의 채무래요. 아까 보고 왔죠. 을이 물건 매도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무는 뭐겠어요? 물건을 넘겨주는 거죠. 여기까지. 기억은 쉬웠어. 니은을 잘 생각해야죠. 니은은 이 계약이 아니야. 무효된 계약으로 원상회복 청구권이 갑에게 간 상황이야.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원상회복 청구권의 권리는 을한테 뭐 해달라는 거야? 아까 해줬잖아. 을한테 뭐 달라고 하면 돼? 그림 달라고 그래? 아니지. 아까 낸 돈 다시 내놔라고 하면 되잖아요. 됐을까요? 원상회복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이해했다면 아까 준 그림 산다고 먼저 준 돈 다시 돌려줘. 답이 나왔네요. 2번의 답 5번. 됐을까요? 니은 뭐라고 써 있어요? 뭐 기억은 이제 물건 넘긴 거 당연하고요. 니은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돈 내놔. 내가 아까 준 돈.
그 권리가 있는 거죠. 너 뭐 골랐어? 2번. 니은은 채권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작용하여. 자, 의사표시가 작용해서 원상회복 청구권 돈 돌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을은 지금 을의 의사랑 상관이 없어. 을이 잘못해서 불타갖고 어쨌든 계약이 무효돼서 내가 아까 준 돈 그림 못 받았으니 돈이라도 다시 돌려줘라는 건데 을이 싫다고 하면 안 주는 거야? 약속이야? 아니지. 얘 의사랑 상관없다는 거였어요. 2번 답 아니었죠. 그래서 또 질문 있을까요? 이거 괜찮은데요? 없어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해 상황에 대한 적절한 것인데 채무는 불이행됐대요. 아이 뭐야. 답 1번 해주시면 됩니다. 을의 과실로 이행불능됐어요. 이제 그림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불타갖고. 그러면 갑에게 뭘 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당연한 얘기. 그냥 써 있습니다. 복붙이야. 넘어가. 자, 4번 맞춘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맞췄냐? 야, 맞췄다고 하니까 4번에 선지 3번. 정주유. 3번이 답이 3번이거든요. 이거 왜 적절하지 않아? 그냥 편하게 말해봐. 선지 3번 이게 틀려 먹었는데요. 선지 3번 왜 틀렸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매매랑 좀 다른데 중요랑. 야, 씨, 너 20%로 맞출래? 자, 알고 있나요? 자, 보기 보세요. 좀 도와드릴게요. 보기 봐봐, 보기.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너 보기 한 번 뭐해?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여기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 뭐예요? 의사 표시 합치예요. 넘겨줄게. 오케이, 땡큐 라고 해서 서로 의사가 합치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성립하는 계약이래요. 우리가 아까 봤던 계약이랑 뭐 거의 똑같은 것 같네요. 차이점이 있대요. 읽어볼까요?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 자,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 증여하는 사람. 그러면 여기가 증여받는 사람 이렇게 해놓을게요. 둘 다 의사합치야. 근데 차이점은 뭐냐? 아까는 권리 의무 동시에 발생했지.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말해요. 증여자만 의무를 진다. 그러면 증여받는 자는 의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 괜찮을까요? 얘만 증여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증여 넘기기로 한 그 재산 줘야만 하는 겁니다. 약속했으니까. 자, 근데 증여받는 자는 의무가 없는데 문제.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를 추론하라는 거예요. 있을까 없을까 권리는. 동전의 양면 잘 기억해 보세요. 동전의 양면 드립이 왜 나왔었어 초반에? 권리만 의무만 덜렁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지. 권리와 의무는 항상 세트로 존재한다는 거죠. 증여받는 자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무슨 권리일까요? 그렇지.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어요.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세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기까지. 저기 안 지웠어 일부러. 변제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나 네가 약속하고 주기로 한 거 약속한 거 줄게. 그러면 얘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아니지. 없어져야지. 또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소멸되죠. 이거 뭐야? 변제예요. 됐을까요? 4번의 답 3번인 이유 다시 보세요. 됐죠? 증여는 변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아니요. 증여도 변제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자, 5번의 답은 1번이고요. 어때요? 할만하신가요? 독서지문 먼저 끝내놓고 문항으로 넘어갑시다. 페이지 24쪽이에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과학 지문이네요. 뭐 다 좋아한대. 매번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공부를 생각보다 저랑 같이 많이 한 게 아니라서 영어 수학 많이 하셨죠. 과학기술 지문은 무조건 이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혹시 얘기했나 안 했나 나 몰라서 과정과 관계의 과목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했나? 했어? 안 했으면 지금 할게. 과정과 관계가 나와요. 뭐 꼭인가요? 네, 반드시요. 과학기술 지문은 반드시 과정과 관계가 나온다고. 오늘은 과정에 대한 훈련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무조건 나온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과정과 관계를 서술한 글이다.
그래서 과정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과정이 뭐냐? 간단합니다. 단계예요, 단계. 어떤 현상,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순서와 단계를 과정이라 합니다.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과정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초창기 버전이요. 호잇! 자, 별이라는 현상의 과정이 A, B, C 이런 순서대로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께 오픈해줘요. 그리고 물어봐봐요.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주면 돼요? A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잘 풀어요. 또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화시킵니다. 그러면 C 다음에 B가 맞나요? 틀리나요? 물어봅니다. 당연히 틀리죠. 자, 요게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안 틀려요. 학생들이 훈련이 돼갖고 과정이 나오는 순간 A, B, C 단계군. 아이고 너무 쉽군 하고 맞춰버린다고 훈련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진화시켜요.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냐? 이렇게 내요. 과정을 막 8, 9단계를 그냥 때려 박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 던져주고 자 맞춰봐 라고 하는 거야. 정보가 많아지니까 처리하기가 좀 버거워져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답률도 올라가고. 그래서 정답률이 얼추 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있었어요. 내는 사람도 민망해. A에다가 B에다가 C에다가 그 다음에 D 했는데 아이고 E가 됐네. 근데 F가 돼서 G가 되고 내는 사람이 좀 민망해져. 맞추는 사람도 아이고 이게 뭐한 짓이 하면서 읽어서 내는 사람도 맞추는 사람도 좀 뻘쭘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는 이 문제가 좀 진화해요. 어떻게 진화됐을까? 세 번째 진화 버전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대부분의 과정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이. 아유 뭐야? 이렇게 내요. 다른 과정을 하나 더 줍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별 하기 위해 니은 과정 필요한가요? 물어봐요. 맞아 아니야? 아니죠. 니은 과정은 언제 쓰는 거야? 네모 과정이 쓰는 거였잖아요. 자, 최근에는 이게 제일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세모 과정은 1, 2, 3 순서입니다. 각 과정별로 과정의 종류를 다양하게 놓고 그 안에 일어나는 과정들을 길게 안 줘요. 간단하게 준 다음에 서로 섞어놔서 헷갈리지 않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 진화된 문제의 초창기 버전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별은 니은인데 컬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X라고 하면 정답이에요. 그냥 이렇게 냈어요. 자, 틀릴 것 같아요? 틀려요. 아, 이걸 어떻게 잠깐만. 이게 틀렸다는 건 동의해? 별 하기 위해 A 과정이 필요하다. OX. 네모 하기 위해 B 과정이 필요하다. OX. 끄덕이라니. 진짜 끄덕이야? 다시. 야. 네모하기 위해 B 과정이 필요하다. OX. X 대답해. 말로 해. 왜 아니야? 니은이 대답해. 제대로 말해. 왜 이게 틀렸냐고. 이걸 니은이라고 대답한다고? 무슨 소리야? 말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봐. 왜 X라고 생각했어? 다시 그게 문장이야 지금? 별이 B 이게 문장이야? 유치원생도 이렇게 말 안 해. 다시 생각해. 네가 정답을 다 아는 거 다 알아. 이걸 누가 몰라. 근데 그걸 문장으로 표현 못하는 게 말이 돼? 다시. 이거 왜 B가 이렇게 말하면 왜 X야? 별이면 B가 맞는데 네모니까. 별이면 네모가 맞는데 뭐라고? 별이면 B가 별이면 B가 맞는데 별이 아니라 네모니까. 그래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 됐을까요? 이렇게 냅니다. 그냥 이거 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못 풀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걸 풀 수 있는 논리는 완성되어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지금 틀린다고 왜 이렇게 호들갑 떨고 있을까? 독해력이 안 돼서 그래요. 독해력이 안 돼요. 이 A가 파클라텍셀이라고 써있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냥 뇌가 빠져요. 이마탄입이라고 써있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가 나가요.
혈관 대피 성장인자로 써있는 순간 하고 다 앞에 게 다 까먹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그 말 뭔지 몰라요. 나도 몰라. 내가 무슨 혈관 뭐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냥 ABC 기억 니은 디귿일 뿐이에요. 자, 과정 분류되는 거 잘 읽어보시고 요거 풀 시간과 쉬는 시간 섞어드리겠습니다. 두 문제고요. 자, 2시에 보죠. 대신 19번, 20번 다 풀고 채점하고 쉬세요. 얼른 해보시죠.